월성원전 3중 수소 검출 논란과 관련해 경주시 월성원전 민관환경감시기구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항 MBC 특집 다큐멘터리 그 샘물 쓰지 마라에 대한 반향이 커지면서 지역 상인들도 포스코를 비판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영덕군이 추진하는 호텔과 케이블카 등 대규모 관광 투자 협약 사업이 잇따라 차질을 빚으면서 대책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 MBC 특집 다큐멘터리 그 샘물 쓰지 마라에 대한 지역사회 반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를 비롯해 지역의 상인들까지 포스코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노동자의 직업병 실태와 인근 주민에 대한 공해 문제를 고발한 포항 MBC 특집 다큐멘터리 그 샘물 쓰지 마라. 방송 이후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 노조는 포항 시민에 대한 협박성 성명문을 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대기업 노조의 어이없는 행태에 대해 이후 각계의 비판이 잇따랐지만 포스코 노조와 포스코 경영진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포항 지역 시민단체와 상인들이 포스코 본사 앞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포스코 최종문 회장은 즉각 포항 시민 협박 사건에 대해 사죄하라. 상인들은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지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겠다는 협박성 선언을 하고도 노조와 경영진은 사과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포항 시민들의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희생을 다 감수하고 그 기업이 우뚝 일었었는데 포항 경제를 힘들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지역 발전을 위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왔는데도 포스코는 포항 시민들에게 모욕감을 줬다며 포스코는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공개하고 포항 시민과 함께 이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수욕장 있잖아. 그때 가면은 정말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포항 시민들은 그 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특히 포스코 경영진이 사태를 방관하고 오히려 지역 언론의 역할을 수행한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포항 경제와 정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더 이상 포항 시민들은 참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를 만든 노동자들은 포항 시민들이었어요. 포항시의 주인은 포항 시민들이지 포스코가 아닙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전남 여수시의회가 성명을 내고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환경 문제 개선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성명서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근에 있는 묘도 주민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인내와 희생을 통해 성장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주민들의 생명권을 담보로 기업 행위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의회는 인근 주민들이 제철소 쇳가루로 인해 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포스코는 고로 브리더 설비 개선 등 환경 개선 대책을 최우선으로 이행하고 환경오염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성원전 3중 수소 검출 논란과 관련해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는데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탈핵 경주시민 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경주시의 조사단 구성에 반대한다며 범정부 국회 차원의 민관합동조사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월성원전 인근 주민의 방사능 피폭 문제를 바나나와 멸치로 희화화해 공분을 샀던 카이스트 정용훈 교수가 조사단에 포함돼 있어 조사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 인사의 경우 친원전 인사가 태반이고 외부 전문가도 현장 실무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방사능 누출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이 추진하는 호텔과 케이블카 등 대규모 관광 투자 협약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착공이 늦어지거나 규모가 축소된 것인데요. 영덕군은 원활한 민자 사업 추진을 위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이 3년 전부터 강구항을 중심으로 대규모 관광시설 민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호텔과 해상 케이블, 대관람차 조성을 위한
민간 투자 협약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 사업 추진은 원활하지 않습니다. 3사 해상공원에서 강구 해파랑 공원까지 연결하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 당초 오는 6월 개장할 예정이었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시 계획 인가 등을 거쳐 상반기에 착공해 내년 5월쯤에나 개장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발생으로 상부 승강장에 대한 경북도 도시계획 심의회가 몇 개월간 개최되지 않은 데다가 하부 승강장 확장으로 군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신강구항 조성공사에 따른 도협의 절차 등으로 대형 호텔 리조트 건립 사업도 지지부진합니다. 당초 투자 협약 때보다 객실 규모와 투자 금액이 줄었고 1년여 만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 완공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덕군은 설계 변경이나 심의 협의 절차 등으로 민자 사업이 늦어졌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MOU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영덕이 관광산업 확대를 위해 유치한 민자 사업 규모는 3천억 원을 넘습니다. 대규모 민간 투자 협약에 따른 체계적인 실행 계획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국방부는 미군 헬기 사격 훈련을 취소하고 수성 사격장을 완전 폐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0여 년간 장기면 주민들이 수성리 사격장 때문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해왔는데 국방부는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미군 사격 훈련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훈련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방부가 수성 사격장을 완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연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포항시와 시의회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눈치만 보지 말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포항시가 인구 늘리기 운동에 나선 이달에도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포항시 인구는 50만 2,736명으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180명 줄었습니다. 포항시 인구는 연말 기준 2015년 51만 9,584명까지 늘어난 뒤 증가세가 꺾이면서 지난해 50만 2,91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50만 명 아래로 줄면 시 행정 권한이 축소되고 구청이 폐지되며 경찰서, 보건소, 소방서가 한 곳으로 축소됩니다. 이 때문에 포항시는 올해 초부터 인구 늘리기 운동에 나서 기관과 기업, 단체 등을 상대로 주소 이전을 유도하고 올해 1월 전입자에게 3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경북에서 7만 2천여 명, 대구에서 4만 7천여 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도는 접종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올해 4분기까지 18세 미만을 제외한 모든 시도민에게 백신 접종을 끝낼 계획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가장 먼저 맞는 대상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역학조사, 구급대원, 정신요양 재활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도 1분기 접종 대상입니다. 대구 4만 7천여 명, 경북 7만 2천여 명 등 모두 12만 명입니다. 접종은 설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1차 접종을 하고 한 달 뒤 2차 접종을 하는 방식입니다. 1분기에는 요양병원 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 그리고 종사자 모두 4만여 명에게 접종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에는 노인 재가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가 백신을 맞습니다. 65살 이상도 차례로 맞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전담 의료기관 종사자 이외의 의료진도 2분기 대상입니다. 장애인과 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도 함께 맞습니다. 2분기 대상자는 대구 41만여 명, 경북 58만여 명 등
100만 명입니다. 50살 이상 64살 미만은 오는 7월부터 접종을 받습니다. 군인과 경찰, 소방, 사회기반 종사자 역시 3분기 접종 대상입니다.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와 만 18살부터 49살까지는 가장 늦게 백신을 맞습니다. 대구 160만여 명, 경북 162만여 명으로 오는 9월 말까지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때까지 접종을 하지 못했거나 접종을 받고도 항체 형성이 되지 않을 경우 4분기에 다시 백신을 맞습니다. 접종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18살 미만을 제외한 모든 시도민에게 독감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오는 12월 이전까지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끝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주시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현안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기로 하고 상반기에만 5,128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신속 집행 대상 예산 8,406억 원 중 61%인 5,128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예산이 가장 많이 배정된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하고 주요 사업별로 매주 보고회를 개최해 집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경주시가 대학생 반값 기숙사인 연합학생생활관의 1학기 입주자 406명을 모집합니다. 경주시 연합학생생활관은 동국대와 위덕대, 경주대, 서라벌대 등 4개 대학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 개관했으며 생활관비는 학기당 30만 원, 식비는 28만 원입니다. 이와 함께 경주로 주소를 이전하는 대학생에게는 연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도 지원합니다. 포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마이즈루를 오가는 국제 카페리가 취항 5개월 만에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두원 상선은 지난 1일 외항 정기여객 운송사업 폐업 신고를 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부터 포항 영일만항을 모항으로 국제선 카페리 정기 항로를 운항해 왔는데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화물만 운송해오다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춘인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잠시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밤사이 눈이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내일 아침도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절기 입춘입니다. 절기처럼 봄이 찾아오면 좋겠지만 오늘 밤사이에 눈이나 비 소식이 있는데요. 따뜻한 남서풍이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공기와 부딪히면서 눈이나 비구름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밤사이에 동해안 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1에서 5cm가 되겠고 동해안 지방에는 1cm의 눈이나 5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방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5도에서 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내일 아침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1도, 독도 영상 3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영상 2도에서 4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3.5m까지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은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